2023년 한국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장은 여전히 많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의 사람들이 분리수거 규칙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활용률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특히 플라스틱과 비닐의 혼합 배출, 음식물 쓰레기의 잘못된 분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분리수거장에 쌓인 잘못 분류된 쓰레기 더미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분리수거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파란색 재활용품, 플라스틱, 종이, 캔, 유리, 갈색 음식물 쓰레기, 회색 일반 쓰레기, 그리고 주황색 위험 폐기물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바른 분리 배출만으로도 매년 15만 톤의 재활용 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은 깨끗이 세척 후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95% 이상 수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플라스틱은 라벨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캔은 압축해서 배출합니다. 유리병은 색상별로 구분하고 무색, 갈색, 녹색, 종이는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여야 합니다. 2023년 새로 도입된 규정에 따라 페트병은 반드시 뚜껑과 라벨을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며 이렇게 하면 재활용률이 40% 증가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계란 껍질과 과일 씨입니다. 계란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과일 씨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의 30%가 잘못 분류되고 있으며 이는 처리 비용을 20% 이상 증가시킵니다. 올바른 방법은 껍질은 제거하고 고기와 생선의 뼈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되 조개 껍질은 일반 쓰레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품목이 일회용 컵과 유리 거울입니다. 종이컵은 내부 코팅 처리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플라스틱 컵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유리 거울과 도자기는 재활용이 안 되며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잘못된 배출로 인해 연간 120억 원의 추가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은 유리 용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입니다. 건전지, 형광등, 의약품은 특별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작은 건전지 1개도 지하수 600톤을 오염시킬 수 있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위험 폐기물 재활용률은 75%로 일반 쓰레기와 혼합할 경우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특히 수은이 포함된 체온계는 반드시 동사무소에 별도 신고 후 폐기해야 하며 약품은 약국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티로폼은 라벨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PS 표시가 있는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음식물이 묻은 경우 일반 쓰레기입니다. 종이컵은 80%의 사람들이 잘못 배출하며 우유팩은 씻어서 말린 후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분리수거 오류의 45%가 종이류에서 발생하며 특히 피자 박스에 기름기 남은 부분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수거 규칙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비닐을 플라스틱과 별도로 분리하지만 부산은 같은 용기로 처리합니다. 환경부 앱 분리수거 가이드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정확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곳이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사 간의 혼란이 35%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퀴즈 형식으로 어떤 쓰레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맞춰보세요. 예를 들어 커피컵,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뚜껑은 일반 쓰레기와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2023년 교육용 퀴즈 앱 사용자 조사에 따르면 이런 인터랙티브 학습을 통해 분리수거 정확도가 60% 이상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바른 분리수거는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 환경보호의 첫걸음입니다. 2025년부터는 스마트 분리수거통이 도입되어 AI가 자동으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로 연간 36,000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분리수거를 실천한다면 한국의 재활용률을 현재 67%에서 80%까지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